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인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을 했죠.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인 증시를 짓누른 가운데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난 6월 저점 대비로는 반등을 한 상태죠.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20%를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주가도 또 지나고 보면 상승을 위한 쉼 구간이었다고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은 단타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매수하면서 긴 호흡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빼서 쓸 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것 같고, 여유 자금으로 주식에 운용 중이시라면 이 조정장에 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한동안 보지 않는 것도 이 지긋지긋한 조정장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발표가 됐죠. 53을 기록했는데요. 자, 지난 5월에 기록한 56.1과 이 월가 예상치인 54.3을 모두 밑돌면서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수는 이 50을 기준으로 웃돌게 되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반대로 이 50을 밑돌게 되면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시사하죠. 자,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53으로 아직까지는 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걸 시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2020년 4, 5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 25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위축세로 돌아선 거죠. 자,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빠지긴 했는데, 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PMI 지수를 더욱 주목했는데요. 바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자, 물가는 여전히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번 PMI 지수가 다소 위축이 되면서 정말로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한 거죠. 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내년까지 이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들도 많죠.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중국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PMI 지수는 위축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이 바닥을 찍고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죠. 하반기 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이 부양책도 그 확장성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는 것 같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이 중국의 상승세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역시 현재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유가를 비롯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만 꺾인다면 이 하반기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럽연합이 완성차 업계와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U 소속 국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 탄소 배출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럽의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는 반대를 해왔었죠. 하지만 친환경 차로의 대세는 정말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때문이라도 이 화석 연료를 더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고 결국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자, 이번 EU의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더욱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폭발로 번지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배터리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는 날도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최근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정말 폭탄을 맞은 듯 떨어지고 있죠. 자, 그나마 버텨왔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좀 빠지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바뀐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상승할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결국엔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기차를 비롯한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긴 호흡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이 두 시장 모두를 가져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한동안 조정을 깊게 받았던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하는 종목들도 최근에 다시 큰 반등을 보이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 역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차전 같은 경우에도 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요? 세일 기간이었죠. 국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전처럼 급반등이 올 거니까요. 손절보다는 홀딩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차전은 저점 대비 벌써 70% 넘게 올라왔죠. 자, 이렇게 또 화끈하게 올라주기 때문에 조정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이겠죠. 지금부터 달려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조정장은 앞으로도 수없이 만나게 될 거고요. 언제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나올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지금 투자 구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잘못된 투자였니 2차 전지도 상투 아니냐 등 여러가지 억측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자,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투자하셨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구간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전부터 꾸준히 모아오신 분들이라면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제 영상은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